네, 지금 다시 새누리당 대표실 영상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노조 쪽 사람들하고 지금 이제 끝장 토론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자,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본인의 명의로 대표 발의도 했고 또 공무원 연금 계획은 절대절명의 시대적 사명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연내 통과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런 끝장 토론은 당연히 뭐 거쳐야 될 건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야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연금 계획안의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네. 그러나 그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많이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 대한 문제는 당이 앞장서든지 정일부 앞장 이렇게 네. 해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즉 공무원 노조 갖고 있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걸 흡수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줘야죠. 네, 한번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께서는 집권 여당의 대표시고 그런데 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표현 많이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입니다. 고용주가 국가입니다. 그런 분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가슴이 새까맣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당 대표 되시는 분께서 언론을 통해서 반만 믿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공무원과 등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분명히 맞으시고요. 그리고 몰매를 맞더라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 사회 중추적인 세력이 공무원이고 경찰이고 소방이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이는 세계에 어떤 유례가 있습니까? 그것도 단시간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도 얻지 않았고 법안을 상정함에 있어서도 군사작전 하듯이 158명 전원이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오늘 끝장 토론하겠다고 모든 언론의 대표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처음 논의의 장으로 알고 오늘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가지고 해나가시라 믿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과 등조도 하겠다, 몰매를 만들어도 하겠다. 이렇게 공무원을 국민의 그 적으로 몰고 공무원의 적으로 이렇게 모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당의 여당 대표로서 한 말씀 해주시길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은 오해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꾸 반복이 되는데 끝장 토론이라는 표현은 오늘 무슨 말씀이든지 저희들이 시간 제한 듣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견 충분히 듣겠다는 그런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여기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갖다 하고 여러분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 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공무원 100만 명, 또 앞으로 군인연금, 사학연금 합하면 16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까지 하면은 이거 잘못하면 우리 선거가 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갖다 하고서라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갖다 넘겨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감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건 꼭 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한 입장에서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뭐 분노와 아픔에 대해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몰매를 맞더라도 이걸 여러분들이 호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호소해서 이걸 꼭 우리가 관철시켜야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저희들의 입장을 하다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그 발의할 때 의총에서도 그랬고 또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과거에 박동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렸던 우리 공무원들이 또다시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갖다 보상하면서 희생을 강요하려고 하니까 너무 참 가슴이. 네, 지금 공무원 노조 측 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우리 이상희 세명대 교수 그리고 변한봉 변호사 나와 계신데
뭐 지금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그런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서로 지금 공방을 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의 개혁에 대해서는 아마 전 국민들 모두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네. 아마 누구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아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민주주의에서는 결과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네. 정치적 정당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가 됩니다. 네. 공무원 노조 쪽에서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공무원 연금 계약 그러니까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힘겨운 상황인데 다만 이해 관계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네. 사회적 합의 기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조금 들어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끝장 토론도 하고, 안행부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무슨 포럼도 개최하고 했는데, 네, 그렇죠.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정부가 사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에 대한 결과를 나타낼 때까지 여러 가지 네. 절차를 따지긴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좀 숙성시키기 위해서 네.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옛날 과거를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네. 또 이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 예를 네. 들어서 YS 사회적 시절에. 파장이 크거나 네. 또 이걸 논의를 사회적에 내놨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여기 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네. 사실상 정적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 정적적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과연 공무원 연금 계획 자체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물음을 달 수는 있으나 그렇죠, 예. 사실상 공무원 연금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렇게 계획이 되야 된다고 주장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대로 안 됐죠, 그렇죠. 그게. 네. 제대로 안 됐죠. 그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누가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 있었던 경험적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금융실명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숙성된 여론을 갖추고 기다리는 그런 정책은 아니다. 네. 라고 봐서 좀 전격적으로 바로 의지를 갖고 힘의 논리가 조금 작용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부분은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아. 예, 그것은 무조건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민주주의 절차 그리고 정치적 정당성을 따져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국익적 차원이라든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의 힘의 논리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정책 집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집행 예.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물론 절차도 당연히 거쳐야 되지만 절차적 정당성만 따지다가 보다는 뭐 될 일도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공무원 노조라든가 야당이 주장하듯이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것을 처음부터 들여왔다고 한다면 네. 공무원 노조들이 워낙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안이 전격적으로 시행되기는 상당히 곤란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타격 기구에서 아마 공무원 노조의 의견적으로 한두 번 수렴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네. 그분들의 의견을 휘둘리지 않는 그분들이 너무 목소리를 내시게 되면 결국 개혁은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교수님 말씀처럼 적당히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소통하는 정도, 그 정도로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공무원 노조 측에서 네, 한번 좀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왜 논쟁이 좀 묻는 것 같습니다. 다 저질러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지금 저도 한 말씀 저요? 하겠습니다. 예, 저 공무원분들 쭉 말씀드렸는데 저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오늘 김무성 대표님이 가동협회 관련한 정책 네, 지금 처음에 이제 한마디씩 양쪽에서 한 뒤부터는 좀 논쟁이 아주 뭐 가열될 것 같은 분위기네 지금 보니까. 아마 저게 또 다른 에피소드의 뉴스가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 사실 공무원들 입장도 이해해야 되죠. 그럼요. 사실 공무원 하는 거를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네. 뭘 기대하겠습니까? 사실 연금에 대한 혜택이거든요. 네. 그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옛날처럼 뭐 대기업 옛날에 그런 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대기업 수준을 보장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페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만이 공적 사회가 분명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저런 것들을 사실상 개혁을 함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네. 예. 어쨌든 뭐랄까 일단 이제 그동안 받아왔던 공무원연금 돈을 그렇죠. 일단 깎이는 문제가 깎이는 있고 문제. 예. 또 하나는 이제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뭐 공무원
측에서도 이게 지금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건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자존심을 좀 살려주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 다만 네. 저는 이제 토론에 이제 물론 잠깐의 영상을 본 거기 때문에 제가 오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뭐 절차적 정당성을 늦게나마 갖추기 시작을 했고 공무원 네. 노조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의 공무원 개혁 연금안이 이런 식으로 손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대안을 찾는다면 공무원 네. 노조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네. 합리적인 대안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되면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의 소외를 시켰느냐라고 격정만 토로하시게 된다면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겠구나. 이 교수님 입장처럼 어차피 해라봤자 그렇게 막무가내로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등급하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조금 이 토론을 장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 긴박한 소식이 들어오면 그때 또 공무원 연금 문제를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이 교수님, 예. 애기봉 등탑. 자, 애기봉. 예. 애기봉 등탑을 순복음 교회에서 예. 우리가 대신 좀 한번 세워보겠다. 예.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왔답니다. 사실 이제 애기봉이 이제 처음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1954년부터 이제 사실 불역하기 시작했죠. 이게 네. 크리스마스 전후 연말 연시. 네. 이게 이제 종교적 의미로 먼저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종교적 의미로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인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추리에 불을 밝히면서 네. 북한이 보게끔 네. 그때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상징이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남북의 어떤 선진적 대표 수단으로 이렇게 자꾸 오인이 그렇죠. 되니까 이 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소나무에다가 네. 구추리 장식을 하다가 1971년인가요? 그때부터 네. 이제 철탑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세우기 시작했었죠. 아.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애기봉이라고 명명을 했다. 그 예.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1966년에 이제 친필 휴호를 써주셨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애기봉이라는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봉우리와 관련해서 예전에 병자호란 때 네. 평안감사가 도망을 가면서 애첩 애기와 거기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일화를 들으시고 그 애기의 한과 실향민들의 아. 한이 같다 해서 이 봉을 애기봉이라고 하자라고 예. 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또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애기봉을 갑자기 없앴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도 못 받은 상태에서 이거 누가 철거했느냐 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할 법도 하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죠. 이제 그때 이제 그 전설이 병자호란대거든요. 네. 병자호란대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들으시고 이제 직접 애기봉이라고 썼는데. 네. 글쎄 뭐 대통령께서 부친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이런 방법 없이 바로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없앴다. 그것 때문에 화를 냈겠느냐. 이렇게 보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예, 그건 아니겠죠. 네. 다만 이제 애기봉이 상징하는 네.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이걸 국민적 의견 수렴도 없이 이걸 없앴다는 그 자체에서 아마 화를 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애기봉이라는 문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권에 대한 문제인데 네. 지금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심각해지고 있는데 뭐 오늘 아침에도 뭐 동아일보에 그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뭐 메구미 사건 이 부분도 인권에 대한 유린 이 부분이 국제사회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단 우리 애기봉에 대한 크리스마스 출입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앞으로 계속 좀 시끄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어떨까요? 저 예.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걸 뭐 군에서 글쎄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약간 좀 난감해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애기봉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그 애기봉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대북 심리전의 상징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애기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성기를 철거할 때도 이제 그 정부에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대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온갖 심오한 그 결의 끝에 확성기를 철거했던 것인데 네. 심리전의 또 하나의 상징인 애기봉에 대해서 군에서 제대로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임의로 철거했다는 것 때문에 박 대통령께서 노하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하시고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북 심리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국가의 종합적인 방향이 순 후에 애기봉에 대해서 이제 순복교와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네. 지난 2004년도에 그 남북 장성급 회담 때 이게 이제 선전 수단을 좀 없애자 해서 애기봉에 네. 그 점등을 하지 않다가 2010년도 연평도 사건 때문에 다시 이제 점등이 그렇죠. 됐거든요. 네. 그때 제가 청와대에서 일정 기획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을 모시고 애기봉을 가느냐 마느냐 네. 이 문제가 좀 됐었는데 결국 안 갔습니다. 네. 안 갔는데 저 이제 애기봉에 대한 부분이 저걸 막는다. 그 종교단체가 하는 걸 막는다, 안 막는다. 이 문제가 왜냐 그러면 상당히 좀 중요해요, 사실. 이게 비가 온다 해서 비가 새는데 이걸 네. 천장을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붕을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까? 지붕을 뜯어 고쳐야 되는 네. 거거든요. 애기봉에 불 하나 꺼진다 해서 네. 그것부터 해서 그 천장에 비가 안 새겠냐 이거죠. 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문제는. 네. 선전을 삐라를 뿌리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에 애기봉에 불을 붙이고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게 했다 해서 북한의 인권이 나아진다. 북한에 대한 체제가 좀 개선의 정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주제들이 좀 있지만 공무원 연금 현장 연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예.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